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이노베이션 교육훈련생 지원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채용 관련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고자 여기 귀한 분들을 세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CLX 문화혁신실의 하민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이 세 분은 이번에 올해 초에 교육훈련생 4기로 입사하신 세 분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넘버원 FCC 생산 이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훈련생 4기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비본부 계기 1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4기 교육생 최진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4기 교육생 최성호라고 합니다. 와. 일단 다들 다른 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팀에 대해서 짧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유 3유닛은 해외에서 이제 그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 원유를 정제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정제 과정에서 나온 반제품들을 원하는 공정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비 유닛은 이렇게 생산 프로세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중간에 많은 설비가 있거든요. 그 설비를 진단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정유에서 나온 반제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품성이 없는 이제 반제품을 다시 상품성이 좋은 제품들로 다시 쪼개어내는 그런 이제 공정을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순서대로 잘 앉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정유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파이프라인처럼 뭔가 이렇게 설비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반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우리 선배 사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업무 관련한 질문이 있었어요. 생산 계열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는 아직은 이제 부서에 와서 이제 제가 맡게 될 공정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일이 어떤지는 아직 체험을 해본 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생산직과는 인식이 많이 다른 게, 이제 제가 하게 될 조작으로 인해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되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동안 조정실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좀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생산직과는 다르게 조금 전문성과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설비 유닛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유를 하고 FCC에서 반제품을 가공할 때 필요한 4대 변수를 좀 제어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4대 변수를 하면 이제 온도, 압력, 레벨, 그리고 유량?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교육받는 중이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잘 나오지 못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밸브나 이런 다른 포지셔너 같은 걸로 제어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오퍼레이터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현장의 설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 계기의 지시값이나 현장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과, 그리고 운전 상태에 따라서 밸브를 조작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 흐름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입으로서 부서에 가장 먼저 배치가 되면 PFD나 P&ID 이런 것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PFD랑 P&ID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공정 흐름도입니다.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이 레벨이랑 압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적혀 있는 그런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또 요즘 여름 휴가철이니까 휴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교육훈련생의 휴가 사용은 어떠한지 혹시 바로 이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로운 편인데, 근데 다른 동기들한테도 들어봐도 휴가 사용 자체가 이미 그냥 회사 내에서 문화 자체가 그냥 좀 자유롭게 좀 권장을 또 해주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 이제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데 이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언짢게 보시는 분들도 없고, 또 오히려 좀 쉬고 와라고 권장을 또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휴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오, 다들 많이 쓰셨네요. 며칠 쓰셨어요? 저는 이제 그 교육 훈련 6개월의 집합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단체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휴가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 부서 배치 받고 대부분 한 5일 정도
해서 총 주말 끼고 해서 한 10일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휴가 사용은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좀 네네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시 집합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합 교육의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지. 아무래도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이제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저도 그렇고 그 동기들도 그렇고 입사할 때 다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짐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 저도 되게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6개월 집합교육 과정 중에서 첫 한 달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전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좀 습관이 되고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6개월이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기 분들 이게 들어오시게 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공부를 하나요? 저는 지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아 예. 진짜요? 예. 그럼 고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오, 같아요. 되게 공부를 예. 많이 하시는 편이구나.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 나왔던 게 화공의 전공으로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여기 화공 말고 다른 전공이신 분이 계신가요? 저 전공 아, 네, 혹시. 전기입니다. 네, 말씀. 가르치는 게 화학도 있긴 한데 그 플랜트 전반에 걸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개인 역량도 중요한데 그 좀 열정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시중 서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이 회사만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도 있어서 화공은 아니어도 전 전기였는데 충분히 적응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화공과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부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뭐 공정에 이제 입각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설비가 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제 같이 덧대어서 배우니까 오히려 더 좀 새로운 내용 배우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물론 받쳐주는 지식이 있겠지만 결국에 와서 이게 공정과 입각을 해서 다시 이해를 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이 교육 과정 중에서 화학을 기초로 다루는 과목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타 전공자 분들께서는 또 수업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을 보고 난 뒤에 든 생각이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하기까지 이게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 얼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좀 화학의 기초 공부를 좀 다시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집재 과정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반적인 그런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하루에 한 과목에서 두 과목 많으면 세 과목 정도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날 배운 거는 그 다음 날에 오전에 바로 시험을 칩니다. 그거를 이제 데일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다 시험 치면 그리고 공부한 것을 하면 그 다음 주 오는 월요일 날에는 그 전주에 배웠었던 일주일치 분량을 한 번 더 다시 시험을 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다 보면 한 달 동안 배웠었던 그런 내용을 몬슬리라고 부르는데 이 대략 한 20과목에 30과목 정도 되는데 그걸 또 한 번에 다 몰아서 보는 그런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혹시 뭐가 있을까요? 시험도 중요한데 저는 발표 시간도 있거든요. 발표 시간 중에 공정 발표라고 워크숍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견학할 시간도 주고 이제 조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정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자기가 더 개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이 뭐 어떻게 뭐 피드를 받고 런다운이 뭐가 되고 뭐 어떤 설비가 있고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조원들이랑 이제 머리 맞대고 발표 시간도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 좀 서로 약간 친목을 도모하거나 약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을까요? 앞에서 다 공부 얘기만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월요일에 아까 말했듯이 위클리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이 끝이 나고 점심밥을 먹고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태화강으로 갑니다. 오, 태화강으로 그 가서 이제 강변에 축구장이랑
그리고 풋살장, 그리고 트레킹, 산책 같은 걸 이제 하고 이제 그러고 한 4시 반쯤에 다시 버스를 타고 회사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동기들이랑 또 집에 가서 옷도 주고. 맞아, 옷도 주고 어떤 옷을 주죠? 아디다스 추리닝. 아디다스 추리닝 아디다스 고급 브랜드의 A사 추리닝. 좋네요. 그러고 이제 아웃도어뿐만이 아니라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야유회 같은 게 1박 2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코로나로 이제 취소가 된 그런데 이제 저희 선배들은 이제 다 리플렉션 가서 재밌게 놀다 오셨고 또 그거를 못 갔다고 하니까 그거를 진짜 갔다 와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자리를 약간 옮겨서 그다음 이제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그 채용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자세를 바꿔봤는데 저를 너무 이렇게 일방향으로 바라보시니까 약간 부담스럽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들 궁금해하실 그 채용 준비 과정, 뭐 자소서, 뭐 면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소서 작성에 꿀팁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세요. 쉽게 읽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자소서를 이제 보셔야 되고 이제 채용과 관련되신 분들이 그러고 이제 되게 읽기 힘든 자소서는 솔직히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말을 정말 막 정확하게 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정말 간단하게 읽기 쉽도록 하는 게 일단 제일 기반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자소서를 만들려면 이제 내 입장에서 자소서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자소서를 읽어본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제일 처음에 쓸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원하는 그 인재상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재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군대 얘기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죠? 그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군대 얘기를 쓰기 때문에 조금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얘기보다는 좀 더 특별한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을 서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군대 얘기 두 분은 쓰셨나요? 저는 안 썼습니다. 저는 썼거든요.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좀 다른 걸 쓰면 좋다.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방금 한 말은 취소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일단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동아리여도 상관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동아리 회장도 아니고 뭐 동아리 서기, 동아리 부회장, 동아리 일원으로서 내가 정말 뭐 열심히 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자소서 다음에 있는 거는 인적성이랑 필기시험 맞나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적성이랑 물리화학 시험은 어떤 책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의 경우에는 EBS 교재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수능 심화 과정을 공부하니까 좀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교육 과정이랑 중등 과정이랑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인적성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책을 사가지고 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푸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물리화학은 수능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능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미 채용 공고에도 고등학교 수준의 그냥 중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화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의 심화 과정은 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걸로 공부를 하면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론이 잘 편집되어 있는 모여 있는 완자 같은 그런 교재로 하는 게 완자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저. 그런 교재로 이제 이론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 푸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시험 문제도 좀 고등학교 그 물리화학 수준 이렇게 나오나요? 저는 제가 친 시험에서 완자로 공부를 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완자. 완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
완전 꿀팁이네요. 여러분 완자를 구입하세요. 완자. 저는 이제 수능 그 문제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3점짜리가 아니고 2점짜리. 네, 2점짜리 어려운 거 문제. 말고? 네, 아. 2점짜리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3점짜리 말고 2점짜리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적성 받고 필기 봤으니까 면접이 남아 있잖아요. 면접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면접을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 앞에서 표현을 잘 못하면 말짱 도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슬도 잘 깨야 보배라고 오.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어버버 떨고 막 돌발 질문에 당황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준비했던 거에 50%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면 나의 삶이 또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내 자기소개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면접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상 질문이랑 예상 답변을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한 10페이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질문만. 예, 질문만. 와, 되게 질문이랑 답이랑 다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아, 나왔는데 대답을 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 간략하게 한 3줄 정도 밑으로 좀 대답을 하는 것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의 면접이라고 이제 주변 지인들이랑 모의 면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꿀팁은 모의 면접을 많이 해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만큼 자소서 위주로 하는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되게 지원자분들한테도 알려진 사실일 거고 되게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은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경험이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실패한 경험이었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이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 느꼈고 또 회사에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을 토대로 또 뭔가 기여를 하겠다 정도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으면 무슨 경험이든 작고 큰 사례든 어떤 거든 이제 말하기 나름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면접은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인당 30분, 35분 정도로 해서 면접관님 4분에 이제 지원자 1명 들어가서 이제 인성 면접을 30분에서 35분 정도 보고 저희 때는 이제 단체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 과정에서 혹시 좀 나를 당황시켰던 질문이 있거나 그런 면접관이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앉자마자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앉자마자 여기 어머니 어때요라고 오.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물어보면 아 여기 과자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아 여기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아. 좀 상식적인. 가슴이 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약간 좀 그렇게 좀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금 약간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나도 편하고 면접관님도 이제 편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이제 면접에서 조금 승률이 높다? 타율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편한 분위기가 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면접 볼 때 가장 당황했던 질문이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자소서 1번 질문에 대한 제 경험을 썼는데 그 경험 말고 다른 경험 있냐라고 즉흥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그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4번 질문에 썼던 경험을 거기서 돌려막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번 질문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네. 또 다른 거 해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뒤에서 식은땀이 한 3방울 정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 면접장 분위기가 되게 편안해요.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당황했던 질문은 상황극을 해보자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생이고 내가 그 면접관님이 손님일 테니까 한번 응대를 해봐라. 일어나서 응대해봐라. 그거였는데 가장 그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니었나? 알바를 해보셨어요? 네네. 알바 경험을 적었더니 이제 면접관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손님 해볼 테니까 한번 응대해봐라. 어떤 손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경험을 적었는데 네. 내가 지금 주유소에서 담배를 펴볼 테니까 말을 말려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린다고 했는데 이제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말린다고 열심히 말렸는데 당황해가지고 어떻게는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즉흥적으로 두 분.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 여기서 말리는 걸로.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훈생분들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냥 전기과라면 가지고 있는 산업기사 2개, 3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점은 다다익선, 고고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같긴 한데 보통 동기들 보면 학점 다 4.2, 4.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점 만점에? 네, 그 정도 되는 것 다들 같아요. 공부 엄청 잘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 자격증을 2개에서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학점도 한 4.2 정도는 다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게 면접을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가장 성실히 자격증 한 개도 없더라도 합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성실히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인은 화공과시잖아요. 예, 예. 혹시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자격증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격증이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자격증 하나도 없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성적이 이제 이력서에 넣을 때 제가 3.56 등급이었고 이제 대학교는 울산과학대 화공과 졸업했고 학점은 4.23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격증이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화학분석 기능사, 환경기능사 이렇게 4개 있습니다. 4개? 네. 오, 다들 스펙은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준비해 오실 걸요. 저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다 졸업을 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좀 학생 때로 돌아가면 방학 때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전공 심화 과정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진짜 입사를 해서 일을 한다 생각하면은 안 쓰이는 전공이었거든요. 내가 이력서를 쓰고 원서를 접수할 때 내 전공이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데 공장 부지도 엄청 넓고 설비도 엄청 많다 보니까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전공 심화 과정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맨날 놀 생각만 하는데 사실 학생 때로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방학 내내 노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은 놀고 반은 공부해라. 네,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여름 방학 때 일본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을 갔다 오면 조금 더 뭐 자소서에 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나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좀 자소서에 쓸 내용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나머지 반은 뭐 영어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타지에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 타지 사람. 저는 타지 사람이에요. 예, 약간 타지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외롭지 않을까? 대부분 막 경상도 사람들 막 많은데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은. 일단 저는 타지에서 와가지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그 일반 기존 구성원 선배 사원분들이 그 교육 훈련생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 같고 형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부모님 같기도 하고 진짜 좀 물가에 나놓은 애처럼 진짜 살갑게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할 때나 이렇게 좀 연장선 있을 때만큼은 좀 그런 외로움은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회사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한 번 떨어졌었어요. 오. 최종 면접에서. 아. 재수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옷 입고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저한테는 감사한 그런 일이라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걸 누릴 텐데 그거에 대한 진짜 감사함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면 집에 꽃바구니 올 거고 또 편지도 올 거고 메일이랑 문자도 받을 거고 그거 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잃지 않고 이제 회사 들어와서도 뭔가 좀 흔들릴 때 한 번씩 봐주면 다시 잡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절대 잊지 않는 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찐 SK인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기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6개월 집체 교육을 받을 텐데 그때 뭐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뭐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뭐 아니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때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흔들리지 말고 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이런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 그 집체 교육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부서에 가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 생활도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저도 그렇고 오기 교육생 여러분도 처음에 이렇게 넓은 공장 부지 여의도 세배 면적 맞나요? 맞다. 그리고 발전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3층 높이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런 설비를 가지고 구동을 할 수 있을까, 가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막 두려움도 있고 화학단지에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교육 과정에 SK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6개월 교육 동안 베테랑 교관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진짜 다짐, 열정 그것만 가지고 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기를 바라면서 SK 이노베이션 교육훈련생 지원자 여러분, CLX에서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